우리나라 여성 중에 방광염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통계로 보면요, 10명 중에 1명은 방광염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광 질환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균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양방에서도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간질성 방광염은 일반적으로 세균이 잘 발견되지 않는 비세균성 방광염 질환인데요.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하복부 통증, 요절박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광 증상들과 큰 차이점은 소변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외에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헌어궤양인데요. 방광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확인되면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궤양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 궤양이 없는 분들은 내시경상에서 점상 출혈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과 더불어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소변량이 매우 적은 분들이 많아요. 한번 소변 보러 갔을 때 100cc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 내 점막이 손상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광 질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방광 질환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균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과민성 방광은 일단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통증 같은 증상은 없습니다. 간질성 방광염과 세균성 방광염은 둘 다 통증은 있는데, 세균성 방광염은 검사를 했을 때 세균이 나온다는 게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균성 방광염과 간질성 방광염은 통증의 양상이 차이가 있는데요. 세균성 방광염은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간질성 방광염은 소변이 차오를 때 통증이 생긴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방광 증상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예전에 세균성 방광염이 자주 오셨던 분들, 혹은 과민성 방광 증상만 원래 있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간질성 방광염으로 발전하거나 갑자기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방광염이 있으면 혈뇨가 생기나요? 혈뇨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관적 혈뇨가 있어요. 유관적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사해서 구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 혈뇨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염증이 많거나 방광 내 점막이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혈뇨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방광염 증상의 일부로 보고 치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재발하나요? 세균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잠복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어졌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잠복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균 검사를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발성 감염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다른 균이 다시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통증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뇌가 그 통증을 기억하고 인식을 해서 정상 자극에도 갑자기 통증이 올라오고 방광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신경 감작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은 검사에도 세균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증상이 생기지?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염과의 관계도 있나요? 이 질문 환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질염이 걸리면 방광염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여성 중에 방광염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통계로 보면요, 10명 중에 1명은 방광염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분들은 질이나 요도가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방광염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보통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 즉 대장균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내 몸 안에 있던 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방광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질염 같은 경우는 성병이나 성관계를 너무 자주 해서 질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리하면 균 자체가 다르고요.
질내의 환경에 세균총이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리 자체도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질염이 있으면서 방광염이 같이 있으신 분들을 사실 종종 보게 됩니다.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다르지만 질염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생식기 주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방광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박솜이 무엇인가요? 유로박솜은 최근에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한테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방광염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아는 약은 항생제죠. 내가 세균이 있으니까 그 세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먹으면 좋아질 거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반복해서 항생제를 먹다 보면 항생제 내성도 생기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균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나중엔 잘 안 듣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나온 약이 유로박솜입니다. 이 약은 실제로 개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스위스에서 1987년에 개발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반에 들어왔고요. 원리를 설명드리면 대장균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백신으로 만든 거예요. 먹는 백신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복용하셔야 되고, 효과는 보통 수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양방에서도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세균이 있다면 물론 항생제로 치료해야겠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고 결국에는 면역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바로 체질이에요. 체질을 개선하면서 치료해 주어야 면역력을 빠르게 올리면서 방광염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긴장을 잘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몸이 너무 차거나 반대로 몸에 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로박솜 같은 좋은 약을 먹어도 면역력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즉, 똑같은 약을 써도 사람마다 치료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도 계속 재발하고 반복되고 너무 힘드시죠? 유로박솜을 먹고 있는데도 만약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 몸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치료를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방광염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진 이후에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